어제 이미지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네. 자, 젤리 같은 글자죠. 네. 먹음직스럽나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하실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모텍스트로 하진 않을 거고요. 텍스트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할 거고요. 근데 텍스트 스플라인으로 알파벳을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자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장 일단 작업이 쉬운 H로 해볼 거고요. 얼라인은 미들로 놓으시고 두꺼운 폰트로 하시면 되니까요. 에리얼 블랙으로 할게요. 뭐 에리얼 블랙이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두꺼운 폰트로 골라보시고요. 이게 장식이 없는 폰트 있죠? 딱 각진 폰트로 하셔야 돼요. 핵심은. 이거를 뽑아낼 건 아니고요. 이거 익스트루드로 뽑아낼 건데 요 익스트루드 아니고 그 뭐지 변형툴에서의 그 익스트루드를 쓸 거고요. 폴리건이라는 걸 만들게요. 폴리건은 그냥 면 하나를 생성하는 거고요. 폴리건과 플랜의 차이점은 플랜은 10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 폴리건은 하나짜리 세그먼트예요. 얘를 세워 놓을 거니까 일단은 플러스 Z로 놓으시고 정면에서 보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F4 프런트 뷰에서 보시고요.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이걸 메이크 에이터블 할 거예요. 위치를 아래쪽에 좀 기준으로 맞춰요. 아래쪽 기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폴리건을 메이크 에이터블 C 눌러서 메이크 에이터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알파벳이랑 크기를 비슷하게 맞출 거라서 요 포인트 잡아서 이동하시면 돼요. 포인트 모드에서 지금 렉탱글 셀렉션으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위로 이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잡아서 좌로 이동 해주시고 자 오랜만에 포인트 이동이죠. 오른쪽으로 또 이동. 그래서 글자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자 지금 포인트 모드에서 작업이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잘라줄 거예요. 이 폴리건을. 자, 그 다음 이제 뭐 엣지 모드에서 보셔도 되고 지금 폴리건 선택 상태에서 라인 컷 오른쪽 클릭 라인 컷 하시거나 뭐 단축키 뭐 KK죠. 라인 컷. 근데 여기 포인트 모드가 좀 편해요. 이거 좀 색이 자동으로 바뀌긴 하네. 포인트나 엣지 상태에서 볼게요. 일단 여기를 한 번에 요 부분 이렇게 쭉 자를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ESC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서 이렇게 쭉 거가지고 ESC. 네. 뭐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직 요쯤에서 쭉 거주고 ESC.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거주고 ESC. 자, 일단 F1 나가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폴리건 모드로 바꾸고 이제 여기 면은 삭제할 거예요. 무브 툴로 해서 딜리트 하시면은 삭제가 되죠. 네. 자,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좀 더 나눌 거예요. 다시 엣지 모드로 바꾸고 라인 컷. 자, 위에는 제가 두 칸으로 나누고 밑에는 세 칸으로 할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쫙 이렇게 하고 ESC 이렇게 하고 ESC. 여기도 가운데는 하나로 나눌게요. 여기도 쭉 거주고 ESC. 이게 이제 ABC 초콜릿처럼 돌출될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ESC. 그 다음에 요쯤에서 나눠주고 ESC. 이렇게 수평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은 여기 반으로 나눌게요. 여기쯤에서 쭉 거주고 ESC. 가운데도 나눠주고 ESC. 그 다음에 이쯤에서 쭉 나눠주고 ESC.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칸이 다 나눠지겠어요. 자, F1으로 나가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면이. 텍스트 스플라인은 이제 이거는 숨겨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알트 클릭해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폴리건은 이제 돌출시킬 건데, 자, 폴리건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하면 익스트루드 툴로 돌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쭉 잡아 빼면은 뒤로 가겠죠. 근데 앞에 뚜껑이 없죠. 네. 오프셋은 40cm로 하시면 되고, 거기 크리에이트 캡스 누르시면 앞에가 메꿔져요. 우측에 폴리건 크리에이트 캡스 체크. 그 다음에 앞뒤축의 세그먼트가 좀 나눠져야죠. सब디비전을 하나 정도 주시면 되겠죠. सब디비전 1. 자, 이러면은 폴리건 작업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중간 저장할게요. 세이브. 9월 30일이고요. 네. 자, 울퉁불퉁 알파벳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기본 모델링이 다 됐고요. 얘에다가 이제 그 모 익스트루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 익스트루드 선택을 하시고 하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초콜릿처럼 튀어나오게 되죠. 잠깐 일단은 세그먼트 볼까요? 보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4칸씩 돌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스텝은 하나로 할게요. 네. 지금 익스트루션 스텝은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Z는
12cm로 할게요. 스케일 XYZ는 0.8, 0.8, 0.8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요. 자, 얘를 이제 네? 이제 부드럽게 할 거고요. 얘를 이제 सब디비전 줄게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꺼내 주시고 폴리건을 그 하위로 넣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좀 이렇게 각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직선으로 가다가 끝에서 싹 둥그러지게 이런 식의 베벨을 줄 건데, 그럼 얘를 뭐 여기다 베벨을 할 게 아니라 모 익스트루드로 베벨을 줄 거예요. 그래서 सब디비전은 잠깐 꺼주고요. 다시 네. 모 익스트루드 얘를 복제할게요. 모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드래그로 밑으로 하나 복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각 면에서 또 각자 돌출이 되죠. 이렇게 네. 복제한 모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요. 거기 트랜스폼에 포지션 Z를 0.5 0.5니까 이제 아주 조금만 돌출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 0.5니까 뭐 거의 나오는 상태는 아니죠. 여기 조금만 나오는데 이제 각 모서리에 이제 엣지가 다 생겼어요. 엣지가 다 생긴 거고, 엣지를 나눠주면은 सब디비전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면까지는 직선으로 가다가 가장자리에서만 살짝 둥그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सब디비전 켜보시면은 이런 젤리 같은 형태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모 익스트루드를 1단계 주고 2단계 주고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다 됐어요. 네. 자, 이제 복잡하니까 고로드 쉐이딩으로 볼게요. 뭐 다른 알파벳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실 수 있고요. 뭐 X라든가 뭐 Y자, T자, 뭐 그런 것들, V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해볼 수 있고요. L.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모 익스트루드는 모션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얘가 이제 그 돌출되는 거를 변형할 건데, 이제 요 아까 12cm 돌출된 처음 모 익스트루드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하시고요. 플레인 이펙터를 줄게요. 플레인 이펙터를 주시면은 얘가 칼날 같이 이렇게 나오죠. 예, 왜냐하면 지금 Y축 100cm 잡아 당겨서 Y 지금 플레인의 파라미터 Y 값은 0으로 하시고요. Z 값을 마이너스 12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모 익스트루드로 12cm 돌출했잖아요. 그거를 플레인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깎으로.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죠. 이렇게 깔끔하게.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सब디비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런 모델링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군데군데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이제 쉐이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 필드, 여기서 쉐이더, 여기 좀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쉐이더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이제 패턴으로 영역을 잡는 거죠. 쉐이더는
여기 지금 얘가 모자이크 아이콘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쉐이더 이 버튼 눌러서 여기 노이즈를 줄게요. 노이즈. 자, 지금은 좀 이게 뭐랄까 단차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노이즈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노이즈 안으로 클릭 들어가시고 패턴 크기를 좀 키울게요. 글로벌 스케일을 한 450으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대비를 지금 컨트라스트를 올릴 거예요. 지금 흑백이 좀 별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좀 또렷하게 밑으로 오면은 컨트라스트 이거 70으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생기고요. 얘를 애니메이션 할 수 있죠. 쉐이더는 특징이 여기 애니메이션 스피드 1 주시고 얘가 반복하는 시간이 룹 피리오드예요. 그래서 룹 피리오드 3초 넣어줄게요. 3초마다 애니메이션의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스피드 1. 무브먼트는 이제 그 물뚱물뚱 패턴이 이동하는 거를 설정하는 거고요. 일단은 F8 재생하시면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한 가지 할 게 더 있어요. 자, 다시 상위로 올라갈게요. 요 어트리뷰트 상위로 올라가서 그 필드 탭이죠, 지금. 쉐이더의 필드 탭 아래에 보면 그 프레임이 있어요. 리프레쉬의 프레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이즈 패턴이 변하는 만큼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고요. 자, 3초로 잡았으니까 지금 시간은 한 180프레임 정도로 시간을 늘려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들락달락 하는 거 됐죠? 울퉁불퉁은. 이것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얘가 약간 이제 뭐랄까 걸어가거나 하는 느낌을 좀 줘보죠. 자, 이제 subdivision surface가 있는데 지금 이 subdivision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디포머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디포머를 줄 수 있는 게 폴리건 하위로 밖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하시고 Alt G 누르시면은 널로 묶이게 되죠. 그룹화 돼요. 그러면 널이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트위스트 이건 디포머에서 이제 트위스트를 꺼낼게요. 자, 그 다음 얘를 일단은 여기 폴리건 밑으로 넣어줘요. 크기를 잡아야 돼서 폴리건 밑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오브젝트에서 fit to parent 하면은 딱 맞아요. 일단 요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트위스트를 폴리건 밑으로 넣고요. fit to parent 하면 크기가 요 크기에 딱 맞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만 여유 있게 그냥 150으로 할게요. 150 앞뒤는 50cm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됐고, fit to parent 하면은 그 디포머의 좌표랑 사이즈가 그 자신의 상위 객체 한 번에 딱 맞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꽈주면 되죠. 앵글로 꼬죠.
일단은 이제 앵글을 30도 주고요. 30도 주시고, 자, 그 코디네이트에서 로테이션 B축, 얘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은 0초에서 로테이션 B, 여기다 키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0으로 했죠. 그냥 180 프레임 가서 720도 잡을게요. 그다음 키를 눌러 주시고요. 180 프레임에서 720도. F8 재생하시면은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되면서 걸어가는 느낌이 될 건데요. 요거를 박스가 지금 돌아가죠. 요 박스 밖에도 변형이 그대로 되게 하려면은 오브젝트에서 모드를 unlimited,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unlimited 이렇게 해주세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요거 리미트 하면은 끝에가 딱 펴져요. unlimited 하면 끝에도 딱 돌아가요. 요 주황색 박스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리미트 상태는 변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unlimited를 해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스 밖에서도 휘어지니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가 아니고 벌지를 줄게요. 벌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벌지를 일단은 여기 트위스트 밑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벌지 선택하시고 아래 피트 페어런트 하면은 일단 좌표가 맞춰지죠. 사이즈는 150, 50cm로 할게요. 얘는 부풀리는 거니까 스트렝스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홀쭉해지게 0프레임에서는 마이너스 5로 할게요. 0프레임에서 마이너스 5로 하고 그러면 조금 샤프해지고요. 스트렝스 키를 주시고 그 다음에 45프레임 45프레임으로 가서 스트렝스 값을 20으로 하시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90프레임에서는 마이너스 5로 다시 줄일게요. 스트렝스에 키를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F8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게 설정할게요. 그래서 타임라인 도프시트 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은 언덕 밖으로 빼서 벌지 선택하시고요. 여기 우측에 애프터를 리피트로 하면 되겠죠. 리피트로 하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2시간까지 반복이 되겠죠. 애프터 리피트. 그 다음에 지금 트위스트 모션은 요거를 트위스트 속도가 일정하게 그냥 움직이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지즈가 걸려 있죠. 이지즈. 요거를 직선으로 바뀌게 할 건데 그 로테이션 B
네, 로테이션 B 그거 보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요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리니어. 예. 리니어 버튼 위에 눌러 주시면은 앵커 빠져서 직선으로 값이 변하게 되죠. 자, 모션 다 됐어요. 자, 이제 어느 시간에서 재생하시던 동일한 반복 모션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변화가 약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본 폴리건에서 트위스트나 벌지를 할 게 아니라 기본 트위스트 상태에서 이렇게 벌지나 이게 아니라 이 트위스트하고 벌지를 최종적으로 적용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요, 밖으로. 트위스트랑 벌지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널의 밑으로 들어가게. सब디비전의 그 상위 레벨이죠. 그러면 이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트위스트하고 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로 들어갔을 때랑 일로 들어갔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동작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모 익스트루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सब디비전까지 된 상태에서 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그 폴리건 밑에 있을 때는 트위스트가 된 다음에 सब디비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सब디비전이 되고 나서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개념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포머를 이런 सब디비전 같은 제너레이터 상위에다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널을 생성해서 그룹화된 객체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सब디비전의 상위로 디포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널을 만든 거예요. Alt-G. 그 점 체크해 주시고 잠깐 중간 저장하죠. 자, 재질 줄 건데요. 일단 아까 젤리색 줄까요? 머터리얼 메이저 보시고요. 뭐 여러분이 주고 싶은 색으로 일단 컬러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렌지색으로 하셔도 되고 포도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सब디비전에다 주시면 되고요. 약간 광택이 있는 게 좋으니까 리플렉턴스 애드 리플렉션 레가시 눌러주시고 금속 젤리네. 레이어한 비율을 한 12% 정도로 살짝 낮춰줄게요. 근데 얘만 가지고 보면은 별로 멋이 없죠. 그래서 배경하고 조명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그 호리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일단은 오른쪽에서 봐야 되니까 라이트 뷰 0프레임에서 보고요. 그 라이트 뷰 F3 라이트에서 보시고 일단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 스플라인을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일단 폴리건 모드에서 스플라인 펜 스플라인 펜 잡으시고 이렇게 호리존을 만들게요. 예전에 한번 방송 타이틀 할 때 한번 했었죠.
여기서 딱 클릭하시고 두 번 눌렀어. 클릭. 베지어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둥글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둥글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클릭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호리존 ESC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무브 툴로 뭐 약간 뭐 이렇게 둥글게 수정하시면 되고, 위에 포인트는 한 이 정도 높이로 잡을게요. 자, F1에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를 빼주면 되죠. 익스트루드로 빼면 되니까 익스트루드 생성해 주시고 스플라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익스트루드의 오프셋을 쭉 당겨서 뽑아 주시면 되죠. 한 1000cm 정도 1000cm 정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폴리건 모드로 바꾸시고 요거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호리존 뒤에 작업하시면 되고요. 여기 호리존에 흰색 주셔도 되고 칼라 하나 생성할게요. 뭐 하얀색 하셔도 되고요. 약간 이런 색. 네. 한 5% 정도 되는 미색. 네. 노란색인데 약간 좀 색이 있어요. 이런 느낌. 네. 자, 라이트 여러분 쓰실 때 에어레 라이트를 잘 못 쓰죠. 요게 소프트 조명이에요. 소프트 조명 하시려면은 에어레 라이트를 잘 쓰시면 되는데 에어레 라이트를 써볼게요. 뒤쪽으로 일단 좀 빼주고 위로 좀 올려주고요. 약간 우측에서 보는 상태에서 일단 그리고 각을 잡아요. 로테이트 툴로 빨간축 각을 이렇게 해서 비춰지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밝기가 들어가요. 에어레 라이트를 쓰면은. 그 다음에 자, 다시 앞에서 보고요. 이거 무브 툴로 바꾸고 영역 크기를 좀 넓혀줘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좀 넓혀주시면은 넓게 보여질 거고요. 호리존이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도 되겠네요. 자, 에어레어 라이트 여기 이제 뭐 소프트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 박스 같은 조명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렌더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빛이 포인트 라이트는 가운데만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 방송 타이틀이나 뭐 연령고지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부드러운 조명 쓰시려면은 소프트 라이트, 에어레 라이트 쓰시면은 이렇게 빛이 골고루 좀 들어가고요. 그림자를 줄까요? 라이트 선택하시고 섀도우 맵 소프트 해주시고 기본은 약간 지금 품질이 낮죠. 그래서 섀도우 탭 가서 섀도우 맵 해상도 레졸루션 750으로 바꿔주시고요. 약간 좌에서 볼게요. 이 상태면은 컨트롤 R. 너무 진하죠? 덴시티를 좀 낮춰요. 한 85.
85나 80 정도로 조금 낮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들어가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주시면은 그 렌더 세팅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주시면은 훨씬 그림자가 더 사실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렌더링이 좀 느린 단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GI를 꼭 안 주더라도 이 덴시티로 너무 진한 부분을 좀 낮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밝기가 골고루 가니까요. 그리고 일단 밝기를 저는 103으로 약간만 올릴게요. 인텐시티 제너럴 103으로 약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짠. 자, 초콜릿 색으로 해보셔도 되고요. 예, 딸기 젤리로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리존 작업까지 해서 제작을 해봤어요. 뭐 연령고지의 숫자 같은 거 표현하는데 쓰셔도 되고요. 다른 알파벳으로 시도해 보셔도 되죠. 이런 거 T자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약간 얘가 좀 근육이 붉어지는 느낌인데 노이즈 애니메이션, 쉐이더의 노이즈 애니메이션은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글자에 따라서.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